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5년 5월 27일 오후 11시입니다. 대선 마지막 TV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야말로 개막장극이었죠. 자, 정치개혁, 외교안보, 양극화 해소 이런 주제와는 상관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난타전으로 흘러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막장 드라마가 재미는 있죠. 이 재미를 담당했던 사람은 역시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잘했느냐 평가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토론회의 핵심 장면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아주 충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죠.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과거 발언을 끄집어냈는데 자, 형수 쌍욕, 여성의 특정 부위를 찢는다, 젓가락을 꽂는다, 온갖 얘기가 다 나왔는데 저는 정말 충격적이어서 굳이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나 싶었는데 분명한 목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지금 여성들이 많은 여초 커뮤니티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아주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카리나라는 여성 아이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 발언을 한 사람은 지금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모 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리나라는 어떤 여성 아이돌이 사진을 올리자 그 사진을 보고 이 여자를 어떻게 갖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 라는 발언 끝에 그런 어떻게 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지금 그 글이 화제가 되면서 아주 여초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굳이 이 과거 발언을 끄집어 낸 것은 저는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화제는 된다라는 것. 물론 어떤 정치 지도자의 발언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문제 삼은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은 굳이 전 국민이 다 아는 과거 발언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만만치 않았죠. 이재명 후보도 굳이 지난 토론회에 나왔던 얘기를 또 가져왔습니다. 이준석 후보를 향해서 계엄의 밤 왜 그렇게 여유 있게 와서 담을 넘지 않았느냐 이걸 또 물었는데 아니 이걸 재차 물어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인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충분히 이준석 후보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동탄에서 왔기 때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표결 5분 전이었고 그 당시 안에 있던 사람과 민주당 쪽 의원들과 계속 통화 중이었다. 그래서 이미 표결 어떤 필요한 정족수가 다 확보된 걸 들었고 또 국회의장과도 소통을 하면서 어떤 여기 막고 있으니까 경비대를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다. 충분히 얘기가 됐었죠. 그런데 이걸 굳이 또 꺼내서는 왜 늦게 왔느냐 술 먹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집에 가서 굳이 샤워까지 하면서 와야 했느냐. 그때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여성 의원들은 화장도 못하고 슬리퍼 신고 온 사람들도 있었다. 아니 그건 그 사람들이고 누가 여유를 부렸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 아닙니까? 아니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여의도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수원, 화성, 동탄에서 오는 것과는 시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샤워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까운 데서 술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 계엄 터진 거 아는 순간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바로 온 것이다라고 한 건데 이걸 본인이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여유를 부렸는지 최선을 다해서 급박하게 서둘러서 온 건지 그건 아주 주관적인 판단 영역인데 이걸 재차 묻는 것도 참 없어 보였다. 자, 세 번째. 호텔 경제학 관련해서 루카스 자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질문했죠. 지난 토론에서 놀란 게 이재명 후보가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루카스 자이제를 들고 나와서 그분을 아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이분이 독일 공산당 기관지에 편집장을 지낸 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관지를 읽고 아신 건지 대체 어떤 경로로 이런 사람의 사상을 접하신 건지 이해가 가지 않고 저는 이런 사례를 드실 때 대체 어떻게 조사를 하셨으면 국민들에게 본인의 호텔 경제학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의 철학을 들고 와서 가르치려 드시느냐. 이게 참 의아했습니다. 이 해프닝에 대해서 어떻게 루카스 자이제 사상을 알게 되었으며 어떤 잘못 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사실 이거 굉장히 실책이죠. 루카스 자이제가 뭔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준석의 질문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너무 모르는데 아는 척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허점을 들켰을 때 그냥 제가 좀 더 조사를 하겠다, 더 알아보겠다 이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허점을 들킨 걸 방어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자꾸 다른 거를 끌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스텝이 꼬여버리는 거죠. 이재명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뭐든지 종북몰이 하듯이 이렇게 공산당 몰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본인이 꺼낸 얘기잖아요. 루카스 자이제. 공산당 몰이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 사례는 한국은행 책자에도 나오는 사례다. 호텔 경제학 얘기죠. 루카스 자이제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다. 아니 관심 없으면 이 얘기를 꺼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가 꺼낸 얘기잖아요. 자, 이건 아주 고전적인 단순화된 경제의 흐름, 돈의 흐름에 관한 일반적 사례이다. 전체를 얘기하는데 일부만 딱 떼어서는 왜곡, 과장하고 이걸 침소봉대한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준석. 저는 가장 놀라운 것이 세 번째 토론이어서 유권자분들이 이재명의 패턴을 읽었겠지만 아니 본인이 지난 토론회에서 먼저 저에게 루카스 자이제 아냐고 물어본 다음에 지금에 와서는 저더러 종북몰이한다, 공산당 몰이한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네, 황당하죠. 자, 본인이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이 사람 아느냐? 그래서 제가 안다고 답했더니 본인이 사전 지식, 사전 조사가 안 됐으면서 독일 공산당의 반자본주의자의 이야기인 것을 모르고 끄집어 와서는 국민들에게 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회피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이재명이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다. 자꾸 이렇게 발뺌하는 방식으로 토론할 것 같으면 국민들이 올바른 검증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저는 더 지금 토론회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추가적인 토론을 더 합시다. 이렇게 제안까지 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다.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도 토론할 수 있다. 자, 저는 이 장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김문수 후보,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의 어떤 토론 모습을 보면 너무 어떤 정리가 안 돼요. 이 발언 자체가. 아니 열심히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해야지 했더니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너무나 반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국회 법도 고치고 뭐 대법관 탄핵한다, 검찰을 어떻게 하겠다, 뭐 대법원을 향해서 청문회하겠다, 특검하겠다. 아니 이 얘기를 한 번, 두 번 했으면 됐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한다라는 거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렇게 국회 독재를 하고 있다. 어떤 사법부를 없애려고 하고 또 헌법재판소 4심까지 가려고 하고 또 검찰 기소 못하게 하고 검사 탄핵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어느 정도여야지 그게 너무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의 마지막 특히나 뭐 외교안보 분야까지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거가 없는데 왜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거냐? 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거냐? 이거를 그러니까 주도권 토론이지만 상대방에게 답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거의 일장연설하듯이 앞에서 했던 얘기를 또 되풀이했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법원 특검 탄핵 내가 지시한 게 아닙니다. 법률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 의원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들에게 보류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제가 다 시킨 것처럼 하는데 아니다. 또 재판은 왜 받는 거냐? 검찰에게 물어봐라. 이게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를 한 거다. 또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되풀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식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김문수 후보 볼수록 실망인 게 과거에 본인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았고 어떻게 뭐 노동운동을 했고 이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향한 공격이 정책에 대한 검증도 없고 그야말로 과거의 어떤 뭐 욕설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 너무나 식상한 내용을 되풀이한다라는 것, 여기서 굉장히 실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또 보시면 재밌었던 게 쌍방울 대북 송금. 자, 갑자기 이준석 후보 주도권 토론회에서 자, HMM 이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산 가서 HMM 이전한다라고 했는데 이 HMM의 전신이 어떤 회사인지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공약 가지고 묻는 줄 알고 일장 연설을 하려다가 주도권 토론인데 뭐 HMM 북극 항로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준석 후보의 그 시간을 까먹는 전략을 썼죠. 그러니까 묻는 말에 질문하라. 아니 HMM의 전신이 뭐냐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데 까먹고 나서 자 현대상선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 이렇게 묻죠. 현대상선이 전신인데 HMM을 묻는 게 아니라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뛰어갔습니다. 자, 현대상선이 전신인데 과거 2000년대 초 대북 사업을 하다가 2억 달러 자금이 사용되어서 기업이 휘청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거 대북 송금으로 크게 문제될 일입니다. 이렇게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걸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게 김문수 후보 말처럼 쌍방울 대북 송금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받고 곤란받고 있는데 이건 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UN 대북 제재에 걸리는 문제죠. 대통령이 되어도 이재명 후보 미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자,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외교에서 이재명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자명하고 과거에도 국내의 어떤 정당성이 부족한 지도자가 대미 협상에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을 예를 들죠. 쿠데타로 집권해서 정당성이 부족해서 당시 레이건 만나는 것도 힘들었다. 만나서도 짧게 만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양보를 했어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재판 제대로 받으면서 다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재명 대북 송금 제가 관여했다라는 증거 없지 않느냐. 저를 위해 쌍방울이 대북 송금했다. 이거 믿을 수 없다. 뭐 이들이 주가 조작을 하다가 수사를 받으니까 아마도 그걸 도박 자금으로 썼다는 설도 있던데 진상이 규명될 것이다. 자, 이걸 또 이준석이 어떻게 재밌게 받았냐면 자, 그럼 쌍방울이라는 기업이 과거에는 속옷 만들었고 대북 사업을 하기 위해 스마트팜을 언급하는 상황인데 그게 얼마나 진실된 이야기로 들리겠습니까? 쌍방울이 속옷 만들던 회사가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송금하다가 걸려서 도박 자금으로 날려서 이재명을 물고 늘어졌다? 이 해명을 트럼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늘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황당하게 건너뛰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해명이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속옷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대북 송금을 한다? 스마트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그 자금 받아서 도박 자금으로 날렸다. 그러고 나서는 이재명을 물고 늘어진다. 이재명 후보의 이런 발언이 어이없다라는 지점을 지적하는데 저는 정말 빵 터졌습니다. 또 빵 터졌던 게 코끼리. 아니 무슨 코끼리가 사냐. 과일을 무슨 2톤이나 해 먹느냐. 이런 지적을 했죠. 법인카드 사용 그 내역,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 보니까 법인카드로 과일을 사는데 거의 2,800만 원을 넘게 썼더라. 이거 무게로 따지면 과일 용량이 거의 2톤이다. 아니 1년 동안 과일을 2톤이나 먹는다고요? 그 가정에 코끼리가 삽니까?
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정말 여기서도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본인이 쓴 거 없다, 나는 모른다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이런 장면들. 자, 그래서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뭐 내란 세력이냐, 뭐 국회 독재냐 이런 공방이 오가면서 아주 정말 막장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토론회 정말 기대했다가 막장으로 끝나버려서 좀 허탈하긴 한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막장. 그러나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대목대목 빵 터지는 재미는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